자, 69번 보면 자, 중심좌표가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 위에 점 P가 있었어. 그리고 X축 위에 점 A가 있었고, 그러면 뭐 상황상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때 여기 위에 이미점 P와 요 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M이래. 그러면 뭐 하나만 시각화 시켜 본다면,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지금 PA지. PA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뭐 한 이쯤. 요걸 M이라고 부르겠대. 이때 M이 그리는 도형은 얼마나 기냐라고 물었어.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M이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으면 M이 뭐 이쯤에 있고, 여기 있으면 이쯤에 있고, 이렇게 아니니, 그지? 그러면 이거를 너희가 상상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 못 그려. 뭐 그릴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거를 좌표화 시키는 거야. 결국에는 M이 어떤 좌표를 만드는지가 내 목표잖니, 그지? 근데 얘를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출발해야겠어? P에서부터 출발해야겠지. P의 좌표를 임의로 찍은 뒤에 그 P의 좌표를 통해 P와 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M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지? 이때 P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 원이 요 식이니까 P의 좌표, 만약에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뭐 루트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를 A, B라고 두면 돼. A, B로 두고 A와 B의 관계식이 얘다 라고 써주면 그만이야. 됐지? 자, 그러면 내 목표대로 P의 좌표를 임의로 찍었어. 그러면 M의 좌표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M은 A, B와 6, 0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M의 좌표는 5분의 12 플러스 3A, 5분의 3B.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M의 좌표가 찍혔어. 근데 요 M의 좌표가 어떤 도형을 그리냐? 즉, 요 두 개의 X값과 Y값의 관계식이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내가 알고 싶은 X값인 거고, 얘가 내가 알고 싶은 Y값인 거지. 그치? 이거가 됐지? 다시, 이 M을 이루는 두 개의 X값, 하나지. 이 M값을 이루는 X값과 Y값의 관계식이 정답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관계식이 X랑 Y로 표현이 안 되고 A와 B로 표현됐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X가 알고 싶고 Y가 알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X와 Y의 관계식이 알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와 B의 관계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내가 알고 싶은 M의 X값은 5분의 3A 플러스 12인 거고, 내가 알고 싶은 M의 Y값은 5분의 3B인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와 B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럼 A 대신에 뭘 넣을까? Y 대신에 B 대신에 뭘 넣을까잖니?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변형해서 A와 B 자리에 뭘 넣을까를 고민하게 되지. 그래서 얘를 쓱 정리해주면 3A는 5x-12가 되고, 얘는 3B는 5y가 돼서 A 자리에 3분의 5x-4를 넣으면 된다. 다음 B 자리에 3분의 5y를 넣으면 된다라고 알게 되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A와 B의 관계식에. 그래서 집어넣으면 3분의 5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3분의 5y의 제곱은 4다 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싶은 요 M값이 이루는 애들의 관계식이 뜨는 거지.
그러면 딱 보니까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게 나오고, 지금 구하라는 게 도형의 길이, 즉 중심좌표 거리구 중심좌표가 아니라 반지름이 알고 싶은 거니까 요거 반지름 2 아닌 거지 얘들아. x제곱, x와 y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여기의 값이 반지름의 제곱인 거다. 그러니까 요거 살짝 정리 좀 해주면, 이거 제곱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9분의 25잖아. 그지? 그래서 9분의 25를 빼내면 여기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지. 여기도 9분의 25 y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가 4일 거지. 이런 거는 계산 안 하는 거야. 귀찮게. 그러면 결론은 양변에 25분의 9만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있을 거고 여기는 y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25분의 9를 곱하니까 25분의 36이 되겠다. 이러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원의 방정식이 딱 이쁘게 나온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5분의 6이더라. 뭐하래? 도형의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2파이r이지? 정답 5분의 12파이가 되겠다. 요게 가장 전형적인 자취의 방정식이야. 구성이 되니 얘들아? 요거 이걸 잘 못해. 근데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언젠가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70번이 풀리게 돼. 거의 비슷하거든? 70번 푼 사람? 지금 70번 해보자, 다들. 69번이랑 거의 유사하게 돌아갈 거야. P의 좌표 찍고, 그 P의 좌표, X와 Y 간의 관계식 써놓고, 요거. 써놓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Q겠네. Q의 방정식을 구하랬으니까 Q 좌표를 어떻게든 표현하면 돼. 이해되니?
그럼 A랑 B가 처음부터 같았던 거였어요? 시계 있는 거야? 네? 뭐? 아니 모양 먼저 그 시계 문제 A랑 B가 먼저 있었잖아요. 이거랑 아니. 그거요. 그럼 어디서 바뀐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럼 계산해서 그냥 AB. 이 AB와 저 AB는 다른 거야. 그럼 헷갈리면 여기를 그냥 MN으로 놨다 생각해. P의 좌표를 임의로 찍고 그 P는 원 위의 점이니까 요 식이 성립하겠지. 그리고 사각형 APBQ가 평행사변형이랬으니까 AB의 중점이 4,3이 나왔다는 건 PQ의 중점도 4,3 떠야지. 그럼 P와 Q의 좌표를 더했을 때 중점의 2배가 나와야 돼. 그래서 Q의 좌표는 이렇게 찍히지. 그러니까 저 AB는 아직 PAB야. P에서 근데 왜 저걸 정확히 올라가요? 얘가 그래서 Q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답에 A, B, C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거고 이게 정답이야. 이게 Q의 자체 방정식이야. 그러면 지금 Q점의 좌표가 이렇게 찍혔지. 그러면 Q라는 점이 이루는 도형은 요 값을 X로 갖고 요 값을 Y로 갖는 식인 거지. 됐어? 근데 나는 X와 Y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데 나는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X가 8마 A고 Y가 6마 B인데 나는 A 자리에 B 자리에 뭘 넣어야 될지가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살짝 변형해서 A는 8마 X, B는 6마 X다라고 알게 돼서 얘를 고스란히 A와 B에 대한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 정답이다. 요게 Q의 자체 방정식이다. 라는 거지. 지금 푼 69번과 70번이 자체 방정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야, 얘들아. 그리고 71번도 자체 방정식 문제는 맞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문제라서 풀이 방법이 따로 있지. 이거는 자체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풀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P의 좌표를 요것도 임의로 찍어서 해서 이거 풀듯이 똑같이 해도 되는데 얘는 71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문제여서 뭐야? 2대1로 내분하는 점 P는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P의 자취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풀지 않아도 그냥 자체 방정식은 문제는 맞지만 이렇게 굳이 안 풀고 그냥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풀면 끝인 거고. 그지? 그래서 지금 71번을 보면 A점과 B점이 있는데 AP와 BP가 2대1이래. 그러면 AP와 B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선분 AB 또는 직선 AB 위에 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2대1이 되는 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선상에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별의별 게 있을 텐데 그게 뭐다? 그 점들을 보면 이 두 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요딴 원이 나온더라. 그러니까 여기 위에 모든 점은 다 2대1.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는 거고, 그래서 내분점 구하면 0,0이고 4,0이지. 그래서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니까 중심 좌표는 2,0이고 반지름은 2인 원이다. 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때 점 P에 대하여 PAB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요건 거고, 그 자취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4파이가 되는 거고, 그 자취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해도 4파이가 되는 거고, 이거에서는 넓이의 최대값 구하랬어. 그러면 넓이는 ABP니까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P는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되지? 그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요 AB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어야 되는데, 그건 뭐다? 여기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요 점일 때가 가장 높게 올라갔겠지. 또는 여기 아래 마찬가지. 뭐가 됐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크겠다. 그러므로 요 길이가 3. 요 길이는 반지름 따라가겠지? 2.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3이다. 됐니? 자칫 잘 안 되면 뭐 배우긴 해야 되는데 걱정 마, 얘들아. 시험 뭐 엄청 다급하게는 안 할 거고 여유로울 때 한번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뭐 할까? 75번. 74번. 4, 5. 이거 좀 까다로웠지? 74, 75. 자, 72번과 73번은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 72번. 어떤 원이 또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라는 건 그 두 원의 이렇게 있다면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건 생각해봐. 어떤 원이 있는데 얘 둘레를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 두 원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 공통현이 무조건 뭐야? 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지름이 돼야 된다. 요거지. 그러면 요 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뭐 하면 돼? 두 원을 빼면 되지 그냥. 두 원을 뺀 요 직선이 2등분 되는 애의 중심 좌표를 지난다 라고 부르겠지. 오케이? 다음 73번 같은 경우는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얘들아, 현 중에 가장 긴 현은 지름.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공통현이 지름이 돼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는 작은 원이고 하나는 큰 원이야. 그럼 문제 조건에 맞으려면 뭐 이런 상황인 거지. 맞니? 그러면 이때 공통현은 누구의 지름이어야만 해? 작은 원의 지름이어야만 해. 큰 원의 지름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73번 같은 경우는 누가 작은 원이야? 두 번째 원이 작은 원이지. 그러면 그 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되지? 두 원을 빼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그 공통현이 어디를 지나야 돼? K, K를 지나야지. 그래서 0,0이 안 되는 거예요? 0,0 넣으면 안 돼. 걔가 더 크니까. 공통현이 큰 원의 큰 원의 지름이 될 수는 없잖아. 불가능하지. 작은 원의 지름이 돼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이 더 작으니까 두 원의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인 K, K를 지난다라고 풀어야겠지. 됐지? 자, 74번 보자. 가. 빨리 가버려. 타임. 숙제.
오, 대칭이동이네? 대칭까지 안 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얘들아, 깔끔하게 121페이지 어때? 누구 기준으로 그랬어요? 깔끔하잖아. 아니 무슨 아니야. 왜 그래요? 121이요? 32문제. 주말에 바쁘니? 네. 네.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럼 요거 있는 수업 시간에 좀 하지 뭐. 118페이지. 118까지. 좀 작게 돼.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채우자. 뒤에는 얘들아 페이지만 많은 거지. 이거 보면 알겠지만 문제 적잖아, 그지? 훅훅 빨리빨리 나가자. 예지 체크했지? 오케이. 나도 갈래. 나도 가고 싶어. 여기서 집에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어? 정답. 118. 자, 74번 봅시다. 자, 원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난대. 이때 원점 O에 대하여 그 O, A, B를 지나는 원의 둘레가 2루트 5파이다. 즉, 그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일단 뭐 구해야겠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 문제의 페이크는 뭐냐면 두 번째 식에 이미 K가 있지. 그래서 너희가 할 생각을 못해. 주저한다고. 미지수가 이미 K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너희가 원래 하듯이 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 구하기. 오케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 또 다른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서? 두 원 중에 하나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는 0이다. 요거 푸는 거잖아.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요 곱하는 상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두 원을 빼면 된다라고 했던 거고. 맞니? 근데 지금 여기는 완벽한 식인데 여기가 K가 붙어 있잖니. 그치?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물론 여기 상수를 K라고 두면 안 되겠지. 여기서 K를 이미 썼으니까. 다른 거 써야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요 틀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1 넘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이미 뒤에서 쓰였으니까 뭐 a로 붙일까? 상수를 a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k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요게 뭐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K가 쓰여 있어서 이거를 알잖아, 이거. 알잖아. 근데 여기가 불분명한 원이라서 참아 못한다고.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별거 없어.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됐지? 자, 요게, 요식 자체가 뭐야? 얘네 둘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야. 얘가. 근데 얘가 추가로 어디 지난대? 원점. x랑 y에다 0 넣자. 0 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 남고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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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니까 4a만 남겠지. 아, a가 1이네. a가 1이야. 그러면 이거 싹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뭐 2x제곱 2y제곱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kx 3k 플러스 4y는 0 이렇게 되겠지. a가 1이니까. 그러면 요게 우리가 찾는 원이야. 근데 얘 반지름이 루트 5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2로 나눈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는 거 아니니? 그때 우변이 몇인지 찾으면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다들? 그래서 요거 x제곱 y제곱 2분의 kx
2분의 3k 플러스 4y는 0 해서 x제곱 완전 제곱식 2분의 kx 뭐 16분의 k제곱 뭐 이따위로 되겠지. y제곱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수항 필요한 거 여기다가 쓰겠지. 그때 여기 오는 상수항이 뭐와 같다? 5와 같다. 반지 이름이 루트 5니까 여기 반지 이름 재고 보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누구냐? 이건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이 짓거리만 너희가 요 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 짓거리를 실제로 할 수 있으면 돼. 여기에 K가 있어서 좀 거슬린다 하더라도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쭉 끌고 와주면 여기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지. 여기가 8분의 5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이 올 거야. 정리 다 하면. 그럼 요거 계산하면 돼. 5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은 40. 근데 K 값의 합은 이라고 했으니까 다행이네. 근각의 수열관계에 의해 정답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다.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 알잖아 다들 그치? 알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돼. 여기에 K가 있더라도 쫄지 말고. 그럼 나머지는 쭉 갈 수 있어. 됐죠? 3번. 근데 해야 돼. 자, 75번 보자. 자, 일단 75번에서 이 문제를 힘들게 느끼는 방법은 뒤에 있는 1차식에서 x는 또는 y는으로 정리한 뒤에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는 거. 그러면 아주 힘들고 고된 문제가 되지. 교점을 구하라고 해서 진짜 교점을 구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불친절한 듯 친절한 거지. 뭐야? 대입하기 싫게 해놨잖아.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야. 니네를 괴롭히는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됐다거나 하지 말란 얘기지. 둘 중 하나야. 니네 계산을 더럽게 주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를 대입해서 풀지 말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후자야. 대입하지 말란 얘기야. 분수잖아. 대입하기 귀찮잖아. 니네 하고 싶어 이걸? 그지? 하기 싫잖아. 그럼 대입 안 하고 이 문제를 뭔 수로 푸냐? 얘들아 요 형태 있지? 이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하지 않았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쓰잖아. 그지? 맞니? 근데 원에서도 똑같이 썼지?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형태, 이 문자에 대한 항등식적으로 풀이하는 거잖아. 이거는 여기에 올 게 2차, 2차건, 1차, 1차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구하고 싶은 거지. 원은 2차고 거기 있는 직선은 1차잖니?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이 형태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 1차 쓰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 2차 쓰잖아. 2차, 1차여도 돼. 되는 거야. 상관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굳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형태에다가 그거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돼. 즉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 플러스
k 곱하기 2x 3y 플러스 9는 0. 이게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이거야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건 직선, 원, 이었지만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에 이 형태 꼴에 1차가 와도 2차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거든. 뭔 상관이야? 2차, 1차여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써먹을 수 있다고. 이 형태를. 그러면 왜 이렇게 해도 되냐? 얘들아 이거 해석하면 뭐야?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X, Y 값 찾는 거 아니야? 굳이 풀자면? 그게 얘네들의 교점 아니니? 맞잖아. 뭐 상관없어. 1차, 2차 상관없어. 다 돼. 결국에는 뜻이 얘가 0이 되는 XY 값과 얘가 0이 되는 XY 값의 교집합을 찾는 거니까. 그게 교점이잖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부드럽게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돼. 이걸 맨날 틀에 갇혀서 직선일 때만 1차하고 여기 K 쓰는 거고 얘가 원이어서 2차에서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원 직선이어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리고 그 K는 당연히 1차에다 붙이는 게 속 편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그지? 그러면 요게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지. 됐니? 근데 얘가 뭐래? 추가로 준 게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다 뭐야? 원의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이 절대값이 같다지. 맞니? Y축에 접하니까 완벽히 똑같으진 않아도 돼. 그지? 부호는 달라도 되지. 절대값이 같아야지.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정리하면 되지.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3y 플러스 9k 마이너스 18은요. 그냥 전개해서 계산한 거야, 얘들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원은 y축에 접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정리해주면 얘가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분의 3k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거 나도 계산하는데 진짜 이거 미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리되거든? 이런 건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다? Y축에 접한댔지? Y축에 접하니까 결론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 얘가 같다. 이렇게 되겠지. Y축에 접하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 얘는 양수 확정이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절대값 붙여야지. 마이너스 K가 양수인지 무슨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 풀면 돼. 그러면 얘는 제곱하는 게 편하지. 양면 제곱해서 얘까지 곱해주면 이쪽은 4K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13K제곱 마이너스 54K 플러스 81이 되겠다. 뭐 구하는 거야? K값 구하는 거야? 원의 넓이를 구하쇼. 그럼 K값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9K제곱 54K 81은 0이다. K제곱 6K 9는 0이다. K는 3이네. K가 3인데 그럼 여기가 3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뭐였어? 반지름. 얘가 반지름? 그럼 얘도 반지름이겠지? 아, 반지름이 3이네. 반지름이 3이니까 원의 넓이는 9파이다.
그래서 얘들아 기억해줘. 알겠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했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요거를 썼지. 그러면 여기에 1차, 2차 다 된다는 얘기니까 이 문제처럼 1차와 2차의 교점을 지나는데 자, 선별해야 돼 얘들아. 얘는 굳이 대입해서 하지 말라고 개수를 이따위로 준 거지. 근데 너희가 봤을 때 대입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대입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개수가 2x 플러스 뭐 4y 이따위로 돼 있으면 대입해도 되겠지. 근데 얘는 대입하지 말라고 돌려 말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대입해서 당연히 교점 구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건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니까.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입할 수 있어 보이면 대입하는 거고 대입하기 좀 껄끄러울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 대입하다가 시간 모자라지 말고 그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왜? K 의미 다시 한번. 응? 그 뭐지? 2차, 1차처럼 다른 거 해도 K 붙여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응. 의미 한 번만. 의미? 의미? 왜 붙이는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지. 항등식꼴로 만드는 거야.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본다면 K 값에 관계없이 얘를 만족하는 XY 값과 얘를 만족하는 XY 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얘네들 연립방정식의 근이 이 K가 몇이건 상관없이 이 전체 식이 지나는 하나의 점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교점이잖아. 그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는 거지. 거꾸로 다시 역으로. 그러니까 이 K는 큰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어떤 일반 상수를 붙인 거야. 오케이? 넘겨서 자, 106페이지까지 합시다. 숙제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하고 얘들아. 106페이지에서 뭐 해야 되니? 76번? 왜? 보기가 더러워서? 안 풀렸네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어려워. 얘들아, 아까 72나 73번이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야. 말은 반대지만.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둘레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둘레가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생각해봐. 생각. 교점 사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 그럼 그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은 찾으란 얘기지. 그럼 언제 제일 작겠니? 아까는 공통현이 제일 길 때였지. 그러면 제일 길면 그 원은 제일 작겠지. 길다는 왜 작아요? 똑같은 요선이 있어서 요선이 한 원의 현이야. 근데 요게 이만한 원의 현일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은 이 현이 지름일 수도 있지. 얘가 제일 작지 않니? 요 선을 현으로 쓰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은 얘가 지름으로 적용할 때지. 요 선을 현으로 쓰는 원을 상상해봐. 현. 네. 그러면 그 현들이 이 선을 현으로 쓰는 원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은 얘가 현 중에 제일 긴 현일 때지. 아니 제일 작은데 왜 제일 긴데요? 아 욕하면 안 돼요.
요 원이 있었어? 네. 이 원의 지름은 이만하지. 네. 요 원의 지름은 요만하지. 네. 그지? 원이 작을수록 지름의 길이는 짧겠지. 그러면 이게 한 원의 현이라고 했을 때 이 현이 제일 어떤 원에 있어서 제일 길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 현을, 똑같은 길이의 현을 하나는 지름으로 삼아, 하나는 지름이 아니야. 네. 누가 커? 얘가 크잖아. 왜? 얘는 지름이 더 클 테니까. 이 작은 길이로는 이 큰 원의 지름을 만들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똑같은 요 선이 지름으로 작용할 때가 원으로선 제일 작겠지. 네. 이해됨? 됐어요. 진짜로? 진짜로. 다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둘레가 최소다, 원이 제일 작다, 두 원의 공통현이 지름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했던 말 그대로 가자면 누구의 지름이어야 돼? 잠깐. 아니지. 그거는 의미 없지. 그건 의미 없네. 이거는 취소. 또 다른 원이니까. 자, 그러면 해보자. 그려보면 안 헷갈릴 거야. 이런 상황인 거지. 원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 조금만 맞춰주자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었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이 둘을 이은 요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이라는 거지. 오케이? 요게 제일 작은 원이지. 됐지? 그러면 요 노란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지. 그럼 요 노란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제일 지름으로 하시는. 얘들아, 현의 길이 구할 줄 알잖아. 현의 길이 구할 줄 알잖아. 요 노란 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그냥. 그게 지름으로 작용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현의 길이 구합시다. 현의 길이 구하는 법 중요하지? 첫 번째,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야지. 두 원의 방정식을 빼자. x제곱 y제곱은 지워질 거고,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뺄게, 얘들아. 오케이? 따라왔지?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 두 번째 원에서 첫 번째 원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하면 4x 플러스 2y 거리 구해야 되니까 넘기자. 마이너스 9는 0 됐지? 공통현의 방정식 요 선의 방정식 구했어. 그러면 이제 공통현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만만한 원 하나 고르고 지금 이 그림으로 따지자면 요렇게 있는 거지. 괜찮지? 지금 요거 떼온 거야. 자, 만만한 원이라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원이겠지. 첫 번째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이거 공통현 이거 많이 해봤잖아. 현의 길이 구하는 거 그지? 뭐 한다? 직각삼각형 그린다. 여기서 수선 긋고 반지름 긋고 그러면 첫 번째 원을 썼으니까 여기가 3이겠네. 다음 요거는 거리 구해야지. 얘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공통현의 방정식 얘와 0,0 하나의 원간의 거리 구해야겠지. 거리 구해주면 거리는 루트 20 분의 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9 루트 5가 됐다.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절반 나오겠네? 그래서 절반 길이 구하면 얘가 끝났네.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2 루트 5분의 3 루트 11.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찾고자 하는 요 노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테니까. 오케이? 됐니? 그러면 그 원의 넓이 구하시오 라고 생각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99파이가 되겠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지금 다 72번부터 이어지는 것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현의 길이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숙제 잘 해오고 얘들아 이거 아마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막 뭐 쉽지는 않겠지만 지문이 지금보단 적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애지간하면 여기 다 끝내는 걸로 하자. 고생들 했다.